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간 이제 기초에 대해서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 세 번째 위크에서는 주차에서는 우리 처음으로 그래도 가장 쉬우면서 통계적인 머신러닝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에이지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쉬운 모델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MLE, MAP 컨셉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베이지 시어럼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식적인 성질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전혀 사실 유도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쉬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능 자체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처음 입문하기에 좋은 모델이어서 우리 나이브 에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이번 주차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우리 나이브 에이지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무엇인가의 컨셉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벌써 만들어 봤죠.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 그다음 룰 베이스드 러닝 이거 다 클래시파이어였죠.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봤지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제일 잘 만드는 것인가, 최적화해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브 에이지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이 슬라이드는 전에 한번 봤던 슬라이드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6주차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그 다음에 군집화 이렇게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렇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hit or miss, true or false를 판별해 본다든지 아니면 랭킹, 카테고리컬한 랭킹을 알아본다고 하든지 아니면 타입을 프리딕트 해본다든지 아니면 밸류에 대해서 프리딕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이번 머신러닝 전체 학습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만들 줄 알면 리그레션 자체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리그레션 파트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 예를 들면은 x에 대한 어떤 값을 받아들여서 y에 대해서 이게 true 혹은 false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라고 하는 정보가 given, 조건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y가 어떤 값일까? y가 요 초록색 값일까? 빨간색 값일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y 이꼴 y가 초록색 값이면은 뭐 x가 이 정도 포인트에서 관측이 됐다고 합시다. 어떤 x1이었어요. x1이 여기 첫 번째 포인트 값에서 이렇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y 이꼴 이 x가 x 이꼴 x1일 경우에 y 이꼴 저기 초록색 y가 될 확률은 매우 높은 것이죠.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x 이꼴 x1일 경우에 y 이꼴 빨간색 y일 경우가 어떻습니까? 매우 낮은 확률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x1인 상황에서는 초록색 y가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별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어떤 x2라고 하는 값이 관측이 되었다고 합시다. x2라는 값이 관측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자 어떻습니까? x가 x2로 기분인 상황에서 y가 빨간색 y일 확률이 높죠. 초록색 y일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별을 해줘야 될까요? x2일 경우에는 빨간색 y인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기분인 상황에서 어떤 x라고 하는 조건이 기분인 상황에서 y 클래시피케이션 될 타겟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한 PDF, 확률 분포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텐데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런 수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x를 넣어서 fx는 어떤 y를 예측할 텐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거는 그냥 y일까요? 그냥 y가 아닐 겁니다. 우리 저번 위크2에서 배웠죠. y에 대해서 이거는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에러 텀이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y 해시라고 한번 써주겠습니다. y 핵과 y가 같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argument 최소화하는 f를 찾아내요. 그것을 f 스타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optimized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한 어떤 펑션을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유사하게 맞게끔 동작하는 펑션을 approximation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펑션을 approximation 하라고 했나요? x가 주어진 펑션에 들어갔을 경우에 나온 y 해시 y와 같지 않을 확률을 줄여주는 펑션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두 개의 클래스만 가정해 놓고 보면 뭐 여기서 빨간 y와 초록색 y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만 고려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argmax라고 적혀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헷갈리신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y가 될 확률을 최대화 시켜주면 그러면 사실은 두 개의 클래스니까 1 빼기 2 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 빼기 2 확률은 어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최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말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py y x가 기분인 상황에서 이것이 참인 것과 동일하게끔 되도록 확률 밀도 함수를 쫙 올려주는 그런 함수가 사실은 이 f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된 f 스타 옵티마이즈 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겠어요? 맞는 이 x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경우에 초록색 y가 x1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경우에 초록색 y가 나오게끔 x2라는 것이 주어졌을 경우에 빨간색 y가 나오게끔 확률 분포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조정해주고 그것을 f 스타라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MLE, MAP 옛날에 썸택 앞정 문제를 해봤죠. 앞정 문제 했던 내용과 사실은 그래서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결국에는 확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확률을 계산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확률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죠. MLE와 MAP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이전에 나왔던 슬라이드입니다. MLE에서는 관측된 값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헤드가 나온 경우 플러스 테일이 나온 경우 분의 헤드가 나온 경우 혹은 테일이 나온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세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데이터가 기분인 상황에서 세타가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 될 수 있을까를 계산한 것이죠. MAP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MA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이 추가의 프라이어 정보를 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추정되는 값을 조정을 해봤죠. 여기 MAP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P를 D 기분 세타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MLE, MAP 과정을 어떻게 하면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이번 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MLE, MAP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을까가 내용인데요. 자, 여기 실선과 점선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페어, 네 개의 PDF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이 두 개, 점선 길이가 하나의 쌍이고 그다음 실선 길이가 또 하나의 쌍이 되겠습니다. 점선끼리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여기를 x1이라고 해봅시다. x1으로 봤을 경우에 이 점선끼리의 값을
더하면 여기 있는 예를 들면 P1과 P2라고 했을 경우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무조건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X1이라고 하는 특정 인풋이 왔을 경우에 이게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어떻게든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주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경우를 합쳐가지고서는 항상 1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마찬가지, 실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선에서도 이 지점의 P값과 이 지점의 P값을 서로 덧셈을 해줬을 경우에는 합쳐서 1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좀 특이한 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만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Xm이라고, X미들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 X미들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미들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점은 자, 요 지점이 될 텐데 요 지점의 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50대 5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서로 딱 맞아져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판별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0.5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선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점선으로도 PDF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점선보다는 실선이 조금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X미들보다 조금 앞에 있는 예를 들면 뭐 XN이라고 합시다. X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X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자, 실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확률이 나눠지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점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률이 나눠지고 있나요?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형태로 확률이 나눠지고 있죠. 점선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이 요 XN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게 빨간색이 될지 초록색이 될지를 명확하게 딱 높은 확률 차이로 구분을 못 해준다는 뜻이죠. 반대로 여기 있는 실선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는 이렇게 점선보다는 좀 더 이 차이가 크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크죠. 여기 있는 차이보다는 당연히 크게 되는 것이죠. 실선 사이의 차이가. 그 말인즉슨 좀 더 높은 확률 차이로 이게 초록색이다, 이게 빨간색이다 라는 것을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X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록색으로 예측을 해줄 텐데 빨간색으로 예측이 되는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확률이 이렇게 탁 변해주면은 그러면 좀 더 높은 확률 차이로 두 개의 클래스를 분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점선은 이렇게 선형으로 변하는 것은 여기서 이동하는 속도와 여기서 이동하는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큰 확률 차이로 구분시켜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를 그러면 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자, 점선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구분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선으로 클래스를 구분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요 점선에서는 이쪽 점선을 이용한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다 초록색으로 분명히 판별을 할 겁니다. 초록색으로 판별을 하겠죠. 초록색으로 판별한다는 말은 적어도 여기서 있는 이 빨간색 부분만큼은 에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빨간색은 분명히 존재하는 확률인데요. 이 빨간색은 분명히 존재하는 확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는 확률의 영역인데 우리가 무조건 초록색으로 이게 초록색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것만큼은 에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선의 영역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실선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실선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에러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실선 밑에 이쪽에 있는 것도 요 초록색 실선이 높은 만큼 다 초록색으로 판별이 될 텐데 분명히 요 빨간 실선 밑에 있는 것들은 다른 쪽, 빨간색 쪽인 녀석들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 밑에 있는 부분만큼이 에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 에러가 더 큽니까? 당연히 이 실선 밑에 있는 영역이 이 점선 밑에 있는 영역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실선의 영역만큼이 요 중간에 있는 요 반달 모양만큼이 즉 점선과 실선 사이에 성능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선이 안 좋고 실선이 좋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것인데 이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는 뭐냐 하면은 이 리스크를 베이즈 리스크라고 부르는 요 밑에 있는 영역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최적화된 클래시파이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X라는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Y를 판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X가 들어왔을 경우에 Y를 판별하자.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이 함수는 즉 이런 베이즈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S커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배우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순진하게 주어진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런 S커브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런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요런 커브를 만들어 보고 그 커브가 어떻게 하면은 성능을 이 클래시파이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주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러닝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선형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곡선 형태가 조금 더 좋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곡선 형태로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차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이 되든 곡선이 되든 한번 이 y/x라고 하는 이 PDF를 만들어가지고 이 PDF를 이용해서 어느 쪽이 더 높은 확률을 지니고 그 확률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일 거야 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자체의 모양을 조절하는 거는 다음 주차에 배우고 이 커브 자체를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 보는 그런 내용을 이번 주차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는 이 y/x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주어진 y와 우리가 판별해서 나오는 y가 같은 값이 되는 최대한 그것이 같은 값이 될 수 있도록 확률을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어떻습니까? 이 파트는 우리가 y/x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 y/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프라이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px/y라고 우리가 클래스 컨디셔널 덴시티라고 부르는 요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py라고 하는 프라이어를 붙이면은 정확히 이런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죠.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argmax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비례 관계라서.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즉 베이즈 시어럼을 활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베이즈 시어럼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y/x라고 하는 요런 기분과 랜덤 베리어블 이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스위치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베이즈 시어럼의 참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런 베이즈 시어럼을 활용해가지고 py/x를 px/y 그 다음에 프라이어가 더 붙은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프라이어 정보를 우리가 알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라이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셋에 의해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Y가 나올 확률, 그 다음 Y가 또 다른 Y가 true가 나올 확률, false가 나올 확률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프라이어 정보로 들여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이 true, false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것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첫 주차에 MLE, MAP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즉 MAP 방법을 활용해서도 요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likelihood라고 부를 수 있는 class conditional density 이 부분은 요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정의되면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y가 예를 들면 true, false 두 개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true인 경우만 다 모읍니다. false인 경우는 다 옆에 치워놓고 true인 경우만 모아서 이것이 x가 얼마만큼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덴시티를 만들 수 있고요. 컨디셔널 덴시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alse 있는 경우만 다 모아가지고 이 x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디셔널 덴시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MLE, MAP 위크를 할 때 데이터셋 D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옵저베이션 D를 통해가지고서 요 P를 계산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뭐겠어요? X가 만약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Y가 예를 들면 true인 경우, y가 false인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키의 분포에 따라 가지고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를 해본다고 합시다. 키가 작은 사람은 여자친구가 없고 키 큰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 다 옆에 가고 옆에 여자친구 있는 사람 다 오라고 해가지고 키에 대해서 우리가 PDF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네들 이제 계산했으니까 절로 가고 여자친구 없는 사람 다 와가지고 PDF 계산 X에 대해서 우리가 PDF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요것이 우리가 노멀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노멀을 활용해가지고 요 PX와 Y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노멀이라고 하는 분포에 필요한 그런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해가지고 MLE로 추정을 해가지고서는 여기 MLE, MAP로 추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자, 여자친구 있고 여자친구가 없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 때 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또 어떤 걸 해볼까요? 키와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키가 170이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또 170이면 지역은 서울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180이고 지역은 부산이고요. 뭐 어떤 사람은 키가 150이고 어떤 사람은 지역은 뭐 대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대구에서 나온 학생은 예를 들면 키가 작아가지고 여자친구가 없을 것도 같은데 근데 뭐 지역색이 너무 뭐 멋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컨비네이션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즉 여러 베리어블 간의 인터랙션이 있고 이것이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사실 프리딕션에 활용돼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프리딕션을 할 때 이 컨비네이션에 따른 X의 변수가 아주 많아질 텐데 X의 변수가 아주 많아질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지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나이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짐작을 할 텐데요. 즉 이런 인터랙션에 대해서 무시를 하겠다는 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